지금까지는 람다를 획기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람다를 오버로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람다를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연산을 쉽게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C++ 프로그램에서 람다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컨셉트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컨셉트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셉트를 하나 정의합니다. 키워드 컨셉트를 사용하고요. 컨셉트 이름을 pure class C라고 이름을 정의하고요. std is class B라는 C++ 표준에 들어있는 is class B라는 type trace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다가 타입을 보내주는데 std remove cb ref t 이렇게 해서 constant volatile reference 이런 걸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앰퍼샌드는 conj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컨셉트에서 사용할 때는 이 두 앰퍼샌드를 conj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std is union b라는 타입 함수를 사용해 주고요. 역시 std remove cb reft 타입 이렇게 pure class C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negation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C++에서 클래스 타입은요, struct와 class와 union이기 때문에 union 타입은 제외하겠다는 뜻에서 negation을 넣어 줬고요. 이 remove cb reference t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템플레이트, 이 컨셉트를 사용하는데요. 여기다 놓고 class, types, parameter 팩을 썼고 struct overloaded라는 struct 클래스를 만드는데 public으로 상속합니다. 이 템플레이트 파라미터에서 상속을 하는데 이 클래스 템플레이트, 클래스 타입스가 파라미터 팩입니다. 팩을 풀어주고요. struct 정의할 때 세미콜론 잊으면 안되고요. C++ 17에서 using declaration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클래스 타입 속에 들어있는 멤버 함수 오퍼레이터는 멤버 함수이고요. 여기에 이 클래스 타입스가 파라미터 팩이기 때문에 팩을 풀어주고 세미콜론 해야 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되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었고요. 이 struct는 제거하고 이거는 constructor의 개념입니다. 이 constructor 속에다가 forwarding reference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parameter 팩이기 때문에 팩을 풀어주고요. overloaded에다가 class types를 제공해주면 작동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remove class reference t를 넣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넣어도 작동합니다. 그래도 std remove cb reft 이렇게 해서 여기도 class types에서 reference 타입을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해주고요. 이거를
클래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 이 클래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는 오버로디드가 클래스 타입이고 이 클래스 타입 뒤에 오는 꺽쇠가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템플레이트 아규먼트이고요. 이 전체가 디덕션 가이드입니다. 다른 말로 CTAD 가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여기에 std remove cb reference t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오버로디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테스트 해보는데요. 제가 12일 전에 12월 2일날 018 매트릭스 8 오버로디드, 람다 오버로딩, 람다 회교출, 포워드 라이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 동영상에서 촬영했는데요. 오늘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람다를 어떻게 오버로딩 하는지 배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5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8시입니다. C++ 20에서 컨셉트가 도입되었고요. 컨셉트가 원래 C++ 17에 도입되기로 했었는데 C++ 17 표준을 준비할 때 레인지 스페시피케이션이 준비되지 않아서 컨셉트 도입이 C++ 20으로 미뤄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C++ 레인지 라이브러리를 여러 번 테스트 해봤는데 유독 클랭 컴파일러에서 C++ 레인지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거고요. 클랭 버전 17부터 레인지 라이브러리가 올바르게 지원됩니다. 오늘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클랭++ 버전이 17 이상이라야 합니다. 가능한 최신 버전의 클랭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최신 버전의 클랭이 아니면 C++ 20에 도입된 레인지 라이브러리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C++ 타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플레이리스트는 동적, 행렬, 다이내믹 매트릭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C++ 타입 시스템이라는 플레이리스트에서 테스트 해본 겁니다. 다시 미분기약 텐서로 돌아갑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24, 매트릭스 14 이 플레이리스트에서요. 더보기를 누르고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즈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여기 링크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After Filming Video 이 링크를 눌러서 최신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을 설치하셔야 오늘 제 코드가 작동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들을 많이 업데이트 했습니다. 다운로드한 파일 중에서 이 파일의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025로 변경하고 폴더를 복사해서 Geometry Tensor Calculus 이 폴더에 붙여놨습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 CPP 라이브러리 익스텐션들을 업데이트 했으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해 주셔야 제 코드가 작동합니다. 이 폴더를 복사해서 명령줄 프롬프트 오른쪽을 누르고요. 오른쪽을 누르고 Properties에서 이 작업 폴더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폴더도 설정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Geometry Tensor Calculus 이 폴더 속에 들어있습니다. Visual Studio 코드를 실행하고요. Geometry Tensor Calculus 025 폴더를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Dynamic
.cpp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아무 cpp 파일을 열어도 되는데요. 이 apply.cpp를 열겠습니다. Ctrl B 하고 여기까지 복사하고요. 다이내믹에 붙여놓고 제가 이 부분은 지우고요. 이 부분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살립니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C++에 안주하고 최신 C++를 등한시하는데요. 좀 멀리 하는데 최신 C++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C++20에서 컨셉트가 도입되고 ranges 라이브러리가 도입되었는데 그동안은 clang 컴파일러 때문에 range 라이브러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었고요. clang 버전 17부터 range 라이브러리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range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최신 C++를 배워야 하는지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olve equations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하고요. int main에 함수 이름을 붙여 넣습니다. 여기에서 auto x1은 auto x return x 아주 간단한 x1이라는 람다를 만들었습니다. 이 x1은 x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x를 리턴하는 람다입니다. auto x2는 x1을 곱하기 x1 그러니까 이거는 x제곱에 해당하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x3은 x1 곱하기 x2 이거는 x3승입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도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auto p는 x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x1 더하기 6 이거는 2차 다항식입니다. 2차식이고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auto solution 이렇게 하고요. CNA 뉴턴 메서드에서 이 다항식을 제공하고요.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이 다항식에서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대충 근이 마이너스 6.0에서 6.0 사이에 근이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if solution empty 솔루션이 비어 있다면 std cout failed 이고요. cpg endl 솔루션을 실패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하고 솔루션이 존재한다면 std cout solution cpg endl 이렇게 솔루션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열어도 되는데 요즘 가장 느리게 발전하고 있는 컴파일러가 clang 컴파일러입니다. cd 025 매트릭스 이 폴더로 들어오고요. clang ++ sed c++20 dynamic.cpp ltbb12 o c.exe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clsc 해보면요. 이 다항식을 풀어서 근을 2개 리턴해 줍니다. 이 뉴턴 메서드가요. 실수 범위 내에 근이 있을 경우에 매우 특별한 경우 빼고는 모든 식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디세이블 하고 여기에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x제곱에 마이너스 25 곱하기 이런 식으로 4차 다항식입니다. p는 4차 다항식이고요. 이런 식도 당근 풀 수 있습니다. clsc 해보면
근이 하나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5, 5, 2, 3이 빠졌는데요. 근의 개수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작다고 생각할 때는 세그먼트 개수를 나누어 보세요. 10이라는 것은 이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10개로 쪼개서 쪼갠 구간마다 뉴턴 메서드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하고요. CLSC 해보면 이제 4개의 근을 찾아냈습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에 실패할 경우에는 정밀도를 낮춰줍니다. 이거는 톨러런스 개념입니다. 여기 팝업 창을 보면 기본적으로 세그먼트 2개이고요. 그러니까 구간을 3개로 나눈다는 뜻이고 엡실론은 오차를 나타낸다. 솔루션의 오차요. 매우 특별한 경우에 못 풀어낼 경우에는 이 오차를 낮춰주면 다 풀어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못 풀 경우에는 오차를 지정해주면 다 풀어냅니다. 이런 거 구현하는 거요. C++20에서는 애들 장난입니다. 컨셉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고요. 이 x1은 람다이고요. 람다에다가 오퍼레이터를 오버로딩해서 람다 그 자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컨셉트가 도입되기 전에 이런 거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컨셉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최신 C++를 사용한다면요. 이제 행렬을 테스트 해보는데요. void, test, static, dynamic, matrix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하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요. 이 함수는 잠시 disable 합니다. C++20에서 컨셉트가 도입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uto f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는데요. C++20에 이러한 신텍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람다를 나타내는 각괄호 뒤에 꺽쇠를 넣고 이 사이에 타입을 선언할 수 있고요. 이 타입을 이용해서 x, y, z 새로운 람다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타입을 선언해서 파라미터를 나타내면 x와 y와 z의 타입이 모두 같은 타입이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리턴을 하는데 이거는 식입니다. x, y, z에 대한 1차 식이고요. auto g는 type name, type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람다를 하나 더 정의하는데 이거는 x, y, z에 대한 1차 식입니다.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f와 g 각각 3개의 변수를 받습니다. auto a는 cna, create, static, matrix이고요. 두 개의 행이고요. 하나의 열입니다. 이 자체는 함수이고 f와 g 두 개의 함수를 제공했습니다. 이행 1열 이거는 이행 1열 행렬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줄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거는 disable 하고 create, column, matrix 하면 이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신텍스와 이 신텍스는 동일합니다.
auto, solution 이렇게 하고요. 이 행렬 A는 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입니다. 이런 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A, solve, linear 하고요. 식은 2개인데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변수 하나를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제로는 변수 x를 나타내고요. 제로는 변수 y를 나타내고 1은 변수 z를 나타냅니다. 0은 고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1은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f와 g에서 변수 z를 특정 값으로 고정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이 자체는 식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z의 값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솔루션 자체는 식으로 나옵니다. auto, solve for z 새로운 람다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 솔루션을 캡처하고 type name, type z 이렇게 해서 z 값을 제공합니다. auto xy는 솔루션에다가 z 값을 제공하면 xy를 값으로 나타내 줍니다. return을 하는데 std array type에서 3을 제공하고요. x, y, z 이렇게 해서 solve for z이라는 람다를 만들었습니다. 오로 z 1.0 z이 1.0일 경우 std cout solution solve for z z을 제공합니다. cpg and l 이 문제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클릭해 보면 이 위키피디아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describing the solution 해갖고 여기에 나온 이 식이 이 식입니다. 이거를 실행해 보면 CLSC z이 1일 때 x가 마이너스 8이라는 뜻이고 5라는 뜻입니다. 이 문서에서 답을 보면 z이 1일 때 x는 마이너스 8이고요. y는 5입니다. 그래서 z이 1일 때 x는 마이너스 8이고 y는 5이고요. 예를 들어서 z이 2일 경우에 다시 빌드해 보면요. CLSC 이 식과 비교해 보면 z이 2일 때는 y가 2, 3, 6에다가 2를 더하니까 8이고요. z이 2일 때는 2, 7에 14,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5입니다. 최신 C++를 이용하면 이런 부정방정식도 이렇게 함수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C++ 17로 구현한다면 아마 대가리가 터져버릴 겁니다. 제가 함수로 된 행렬을 완성했는데요. 함수로 된 행렬이 왜 필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미분기하학 텐서 캘큘러스를 올바르게 배우려면 함수로 된 행렬이 필요합니다. 미분기하학을 텐서 캘큘러스를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부했는데 그렇게 대갈통 터질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식을 만들었는데 그 식이 실제 실험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실제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와 실제로 관찰한 자연현상과 일치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식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이라는 것은 수치를 찾아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식을 만들어내도 그 식이 올바른 식인지
잘못된 식인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식에서 나온 수치값이 실제로 관찰한 자연현상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그 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함수로 된 행렬을 만든 겁니다. 제가 미분기약, 텐서 캘큘러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잘 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1도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알면 동영상 촬영 안 합니다. 이 함수 이름을 테스트 매트릭스 오브 functions 함수 이름을 바꿨고요. 복사하고 여기에 붙여놓고 이거는 삭제합니다. 이것도 disable 해놓고 여기다 void test static dynamic matrix 함수 이름을 새로 만들었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 아래에 붙여놓고요. 여기에 auto s는 cname create static matrix 2x2 1 2 3 4 아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D는 create dynamic matrix이고요. S는 static matrix이고 D는 dynamic matrix입니다. 차이가 뭐가 있냐 그러면 static matrix는 엘리먼트의 컨테이너가 std array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static matrix는 std array를 엘리먼트 컨테이너로 사용하고요. dynamic matrix는 std 벡터를 엘리먼트 컨테이너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매트릭스를 만드는 이유는 이 static matrix는 CUDA라든가 시끌의 커널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dynamic matrix는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기 때문에 큰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tatic matrix는 std array를 엘리먼트 컨테이너로 사용하기 때문에 스택 공간에 메모리가 할당되기 때문에 큰 행렬은 만들어낼 수 없고요. 엘리먼트 개수가 큰 행렬은 내부적으로 동적 메모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static matrix와 dynamic matrix를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auto SS는 S 곱하기 S 행렬 곱이고요. auto DD는 D 곱하기 D DD는 동적 행렬을 곱셈한 거고요. SS는 정적 행렬을 곱셈한 겁니다. SED, Cout, SS는 SS, CPG, NDL 복사해서 붙여놓고 DD는 DD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되고요. 제가 클랭 컴파일러 테스트하는 이유는 클랭 컴파일러 쓸 때만 다른 모든 컴파일러 써도 되기 때문에 클랭 컴파일러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CLSC 해보면 정적 행렬과 동적 행렬이 같은 값으로 나옵니다. 아직 동적 행렬은 완성되지 않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먼트를 어떻게 액세스 하느냐입니다. SS 같은 경우는 정적 행렬이고요. S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std array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택 메모리 공간을 이용합니다. D는 동적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std 벡터 dynamic allocation을 이용합니다. 액세스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auto L-value reference S에다가 cast ref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D는 D 이렇게 cast reference를 사용하면 고전, 시, 배열 형태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for int i는 0, i는 s의 row count라는 엘리먼트가 있고요. ++i for
int j는 s에 콜 count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플러스 j cd cout s에 I, j, s에 I, j 이렇게 하고요. cd, cout, cpg, and l 이거를 밖에서 한 번 더 붙여놓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d, row counter, d, call counter, d 이렇게 행렬에는 row counter, call counter라는 데이터 멤버가 있습니다. 각각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나타내고 행렬에서 cast ref를 이용해서 reference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reference로 받으면 고전 C 언어에 들어있는 배열 신텍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하고요. clsc 해보면 원래 행렬 S의 엘리먼트를 원래 행렬 D의 엘리먼트를 이렇게 배열 형태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C++ 20에 도입된 ranges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는데요. 제가 그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클랭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클랭에서 버전 17이 나오면서 이제 C++ 20에 도입된 ranges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따라오시려면 클랭 최신 버전을 설치하셔야 합니다.